자, 이 영상을 그 다이나믹 이동 기능을 이용을 했는데 그냥 회전 이동으로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평면 개념이 잘 안 썼을 것 같아가지고 다이나믹 이동 기능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회전 축을 원점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 라벨 Z라고 하는 얘를 클릭한 다음에 90도만큼 돌렸어요. 돌리고 클릭을 하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원점으로 이동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위치, 이 솔리드 엣지를 클릭하시면은 센터에 가서 점이 찍혀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 위치가 원점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솔리드를 제한 나머지는 반전을 시켜서 화면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준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재료 설정을 사각형 형태로 한번 해 보고요. 원형은 뭐 딱히 할 건 없으니까 여기에서 바운딩 박스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평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외곽을 뭐 돌리려면 약간 크게 주셔도 되겠고요. X로 한 5mm 정도 크게 줘볼까요? Y도 5mm 정도 주고요. Z값도 뭐 줘도 상관은 없겠고 한 2mm 정도만 Z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평면 보기를 했을 때 양쪽으로 약간씩 옵셋이 되어 있고요. 정면 보기를 했을 때도 위가 약간 여유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시고 얘를 이제 일단 지금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면치 같은 부분들은 뭐 다 하시면 될 것 같고 구멍도 마찬가지겠죠. 나중에 키홈을 팔 때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따로 해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형상을 가공 경로에서 Z0까지 윗면을 좀 치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이 표면 가공이라고 하는 기능을 쓸 건데요. 이 표면 가공은 재료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해요. 여러분 저번에는 포켓 가공을 썼는데 표면 가공을 써도 됩니다. 자, 표면 가공을 체크를 하시고 이 문구를 보시면은 재료 설정, 재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재료 지정한 그 외곽을 대상 체인으로 할 거면은 그냥 OK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OK 누르겠습니다. 확인.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공구 넣는 부분에서는 50짜리 페이스 커터를 하겠습니다. 목록 공구 선택해서 50짜리 플레인 커터를 가지고 하겠다. 자, 얘를 가져오는데 1번으로 안 됐네요. 1번으로 하겠습니다. 절삭 조건은 그대로 두고요. 공구를 불러온 겁니다. 50짜리.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50짜리가 있죠. 절삭 조건에서는 왕복 절삭을 체크를 하시고요. 바닥면 가공 여유 0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은 놔두고요. 깊이 가공에서는 2mm씩 까 나가는데 정삭을 한번 하겠다. 그리고 정삭 간격은 0.2 정도를 주겠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이 2고 가공 깊이는 0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경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얘가 움직이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 자, 공구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내려와서 윗면을 치는 거예요. 얘는 인식하기를 소재 형상을 가지고 인식을 해서 면을 칩니다. 한번 치고 다시 한번 치겠죠. 아까는 Z0.2에서 쳤고요. 지금은 Z0에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지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윗면은 제거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외곽을 돌려야 되겠죠. 얘를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 지금 상태에서 이제 외곽을 돌릴 건데,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외곽을 돌리는데, 내가 이 엣지 부분을 찍으려고 하니까 안 찍혀요. 얘는 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솔리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하시고, 이 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끄고요. 여기에 있는 그 루프하고 끝단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 이 R이 끝나는 부분 있죠? 여기를 찍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파란 색깔이 찍혀요. 그러니까 선이 없는 상태에서 솔리드 엣지를 가공 경로 윤곽처럼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선택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클릭을 해서 찍어보면,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 조그마한 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작은 화살표하고 진행 방향이 떠요. 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하시고요. 공구는 목록 공구 선택해서 10파이짜리 평행드밀로 일단 하겠습니다. 자, 얘도 공구 번호를 2번으로 하겠습니다. 필드 회전수는 알아서 조절하시고요. 절삭 조건에서는 컴퓨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데, 지금 윤곽 가공이고 측면 가공 됐고, 진입 뽑기 그냥 기본값으로 됐고요. 측면 가공 횟수는 뭐 여러 번 줘도 되겠죠. 한 5번 정도 줘볼까요?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0이 되겠고요. 0에서부터 가공 깊이는 절대로 체크를 해놓고, 이렇게 솔리드 형상이 있었을 때는 이 가공 깊이라고 하는 것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이 솔리드의 바닥면 부분, 바닥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충 찍어주시면, 잘 안 보이네요. 자, 여기를 찍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8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돌아서 빙빙 돈다는 얘기죠. 평면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이렇게 제거를 해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더 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측면 가공 여러 번 주면 다 제거가 되는 거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윗면하고 외곽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대략적으로 한 겁니다. 측면 가공 더 주시면 되겠고, 트림 처리를 하면 되죠. 그냥 할까요? 조건에서 측면 가공 횟수를 한 10번 정도 주고, 평면 보기를 하게 되면 일단은 싹 제거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트림 기능으로 좀 제거를 하시면 돼요. 사각형을 그려볼까요? 사각형 그리기 위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충 이게 지금 200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여기를 210 정도로 해서 210이면은 220 정도? 220 정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트림 하시면 되겠죠. 체인을 얘로 주고 가운데를 남기고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 다 모의 가공을 한번 해보면, 페이스 커터로 제거를 하고 외곽 부분을 제거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바닥 부분이 이제 약간 남아 있는 상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통형을 일단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깊이 가공을 안 하고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깊이 가공 늘 줄 아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형상이 여기가 좀 단이 져 있는 것 같네요. 정면에서 봤을 때 튀어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만큼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엣지 부분을 잡겠습니다. 이 끝 부분을 잡으시고요. 확인을 하죠. 자, 근데 방향이 좀 이쪽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좌측 보정을 써야 되니까 좌측으로 가야 되잖아요. 역방향 해주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공구는 10파이짜리 평행드밀을 하는데 뭐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고요. 측면 가공도 일단 냅두고 연결 조건에서 재료 상단 부분을 일단 여기로 찍어주고요. 0이네요. 가공 깊이는 이 깊이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여기 깊이까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3? 23 너무 큰 것 같은데? 다시 깊이값이 여기 높이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커브가 없다 보니까 안 찍히는데 이 마이너스 8 정도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경로가 생성이 됐는데 여기 위에서 생성이 됐죠. 좀 더 가공 간격을 좀 더 주겠습니다. 여기를 10인데 뭐 15 정도 준다라고 하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 걸 보면 치고 외곽 돌리고 그 다음에 윗면을 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뭐 선반 작업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면까지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제 여기 못따기 같은 경우는 C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는 방법이 없을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포인트 간 거리가 찍힐지 봐야겠네요. 측정해서 거리로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 포인트까지 찍어보죠. 이게 2.8 정도가 나오네요. 3D로 C가 2네요. C가 2니까 우리가 못따기로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자, 그럼 얘를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한 다음에 조건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공구는 목록 공구 선택해서 챔퍼밀로 하겠습니다. 챔퍼밀이 이건가? 얘로 하는데 10짜리 있는지 보죠. 챔퍼밀이 있네요. 얘를 가지고 하는 걸로 하죠. 45도짜리 여기는 0.01 뾰족하다라고 보고요. 공구 번호는 3번.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못따기 작업이죠. 근데 C값이 2래요. 2. 이렇게 해서 진입뽑기는 뭐 냅두고 측면 가공 끄고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 면치가 주어지는 거죠. 0에서.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재생성. 자, 그러면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빠진다는 얘기예요. 우측면 보기로 해보면 이게 이렇게 그 면치를 준다는 얘기죠. 얘가 딱 90도가 아닌가 보네. 여하튼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면치를 돌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쪽 R이 얼마인지 대충 봐야 될 것 같은데 측정해서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찍어 보겠습니다. R이 4짜리네요. 4짜리면은 우리가 여갈 공구가 2R짜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4짜리는 없으니까 천상 볼로 타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을 파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서부터 이게 R이 또 여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만 가공 범위로 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사이에서 지금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윤곽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엣지 얘를 하나를 찍죠. 얘를 찍고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찍어 볼까요? 일단은 확인하고 이쪽도 엣지가 찍힐 것 같은데 이쪽 엣지가 찍어보고요. 두 개의 엣지를 찍었어요. 자, 다시 한번 방향을 한번 확인해보면 얘는 이렇게 와있네. 역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일단은 역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찍어보는데 얘는 방향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은 안쪽 방향으로 다 가야 되니까 두 개 다 이 방향으로 하면 되겠고요. 공구는 평행드밀로 하는데 절삭 조건에서는 2D 작업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진입복귀 부분은 뭐 그냥 포켓으로 해버릴까? 포켓으로 하면은 그게 더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포켓으로 하죠. 자,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와 얘를 포켓 가공 영역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엣지 부분 얘를 포켓 가공 영역으로 해서 두 개 사이를 가공 대상으로 해서 10파이짜리 평행드밀을 하는데 표준으로 하고 진입할 때는 그냥 수직에서 꽂는 방향으로 수직 여기서는 트루 나선형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기능을 쓰고 진입 동작에서는 헬리컬로 하고 헬리컬은 10에서 45% 정도 정삭은 뭐 그대로 두고 여기에서는 재료 상단은 0이 되겠고요. 가공 깊이는 증분으로 0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확인. 그럼 이런 식으로 됐는데 여기 진입복귀는 필요 없으니까 좀 줄여줘야 되겠네요. 얘가 밑으로 가야 되겠죠. 자, 조건에서 진입복귀 부분은 이 정상 여유가 2.5로 했는데 얘를 0.5 정도 주고 얘도 0.5에 0.5 정도 주는 걸로 해서 두 개 다 똑같이 그래서 확인해서 재생성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작업이 이제 원형으로 들어가서 안에를 파낸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모의 가공을 해보면 페이스커터로 제거하고 외곽을 2D 작업처럼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단진 부분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어요. 이렇게 됐네요. 일단은 여기는 이제 볼앤드밀 가지고 이 부분을 좀 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도 볼앤드밀로 타야 될 것 같고 코너 부분도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형 형태를 만들어 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R 부분을 한번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R을 처리를 하는데 이 R이 얼마인지 측정해서 다이나믹으로 이를 찍어보죠. 6R이네요. 6R이면은 저희가 12파이짜리 볼이 있지 않나요? 12짜리 볼로 그냥 한 바퀴 돌려버리면 끝나겠네요. 그죠? 근데 그 얘기는 이 엣지를 잡아서 한 바퀴 돌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렇게도 해보고 작은 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이거 하려면 귀찮잖아요. 귀찮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기에서 커브에 보시면은 한쪽 끝단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이용을 해서 솔리드 끝단을 찍으면 거기에 선이 생겨요. 그럼 얘로 윤곽 가공처럼 그냥 와이어 프레임처럼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뭐 이 기능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걸 설명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선의 두께를 좀 두껍게 잡으시면 여러분 작업하기가 좀 편하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면 선이 생기잖아요. 얘를 가지고 윤곽 대상으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이 대상 와이어프레임으로 얘를 찍으면 되잖아요. 그럼 방향은 역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공구는 목록 공구에서 12파이짜리 볼을 한번 해볼게요. 12짜리 볼을 가지고 얘를 작업을 하는데, 일단 공구 번호는 놔둘게요. 얘는 2D 작업으로 하고 안암으로 해야 되겠죠. 공구 중심이 그 대상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진입뽑기에서는 딱히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수직으로 꽂는 식으로 하고, 재료 상단은 증분으로 해서 0을 잡고요. 가공 깊이도 증분으로 해서 0을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이동하는 걸 보면 공구가 그냥 그대로 내려와서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죠. 다시 보면은 얘가 내려와서 이 부분을 공구 중심이 얘를 따라가면서 이 알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유알이.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겠죠. 얘는 이제 공구가 딱 맞는 게 있었을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공구가 맞는 게 없고 6파이짜리를 가지고 여기를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다면 가공 경로에서 공면 정사하게 보시면은 여기 면 방향 가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이용을 해서 내가 작업을 해야 될 면, 이게 이제 솔리드 선택에서 면만 선택되게 얘를 세 주시고요. 이 면을 찍어 주세요. 그러면 이 면을 가공 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면 방향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해서 경로가 생성되는 방향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방향이 이렇게도 되고, 좀 안쪽으로 들어갔나? 딱히 지금 모양이 바깥으로 안 보이네요. 그럼 절삭 방향은 지금 이렇게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공구가 커서 그러네요. 공구가 커서 한 번에 지금 친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확인을 누르고 공구를 좀 바꾸겠습니다. 아까 공구가 크기 때문에 조건을 못 주고 있었는데 6파이짜리로 다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6파이짜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가공 거리는 한 1mm 간격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하고 확인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타고 가요. 타고 가는데 지금 왕복으로 돼 있다 보니까 계속 그 자리를 돌고 있는데, 절삭 조건에서 왕복이 아니라 스파이럴을 체크하시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돌면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형태로 가공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뭐 이렇게 아까처럼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가공을 해보면, 자, 외곽을 돌리고 안쪽 부분을 제거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제거를 한 건데, 여기가 왜 이렇게 깊이가 틀리나? 이 부분이 좀 더 깊은가 보네요. 대상 커브보다 더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 지금 미철삭된 부위가 어딘지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STL 파일로 좀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얘를 저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데이터 방에다가 지금 1차로 해서 얘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장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현재 모델링이 되어 있는데, 되어 있죠. 이 형상을 STL 파일로 부분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저장한 것도 데이터방에다가 저장하는데, 얘는 스탠다드로 ST로 그냥 저장을 하고요. 제가 STL로 확장자를 했나? 부분 저장 다시 얘를 선택을 하고 확장자를 STL로 저장해야 되겠죠. STL로 데이터방에다가 ST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한 이유가 뭐냐면 얘를 이제 모의 가공을 할 때 여기 이제 비교하는 게 있어요. 어디 있더라? 쇼, 무브. 컴페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기존의 형상과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가공이 안 된 거고, 스톡이고, 톨러런스고, 칩 리무브 포인트, 기존 파일을 불러오는 게 있는데, 어딨지? 일단 여기서는 지금 이거는 깎여 나가는 형상이 되겠고, 그냥 솔리드를 그대로 불러오네요. 화면에 있는. 자, 지금 이렇게 보는 이유는 미절삭된 부위가 어딘지를 보려고 지금 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구멍 작업은 나중에 다 할 건데, 이 부분에 파란 색깔로 된 부분이 지금 미절삭된 부분이 좀 있네요. 이 부분을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깊이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나중에 원호로 해서 제거를 할 거고, 드릴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이제 R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제거를 하면서 여기도 같이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솔리드 형상을, 모델링 형상을 그대로 불러온 상태네요. 근데 대충 보면은 어디가 미절삭됐는지 알겠죠. 여기 R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여기 이 부분을 제거하는데, 일단은 여기 이 부분을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써도 되고 이 방법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 번 12파일짜리 가지고 한 번에 돌릴 건지, 아니면은 작은 파일을 가지고 여러 번 여기 부분을 돌릴 건지 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이 작업을, 포켓 작업을 할 때 깊이 값이 조금 달리 잘못 주어졌나봐요. 여기에서 가공 깊이를, 이 대상 도형을 찍으면 마이너스 14면은 아까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얘를 경로를 확인을 해보면
여기가 13, 13에서 움직이네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조건에서 가공 여유가 있나 보네. 아, 있네요. 이거 체크를 안 했네. 가공 여유가 없어야 되겠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얘 때문에 아까 가공 살이 좀 남았던 거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다 됐고요. 이제 여기 R 부분을 처리하면 되는데, 여기 R도 방금 공면 가공한 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뒤로 복사를 하고 대상 도형을 찍어주는데, 여기서 드라이브 대상 공면이 기존에 선택되어 있는 것을 취소를 하시고요. 다시 이 선택 그 화살표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솔리드 선택 기능에서 면만 선택되게 해주시고 이 면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시고요. 저 선택한 면에 대해서 면 방향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바깥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얘가,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하겠다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에서는 공구가 아까 6파이짜리 볼로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생성. 자, 그럼 이제 얘가 움직이는 걸 보면 이 위에 부분을 제거를 하는 거죠. 색깔을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는 건데 바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예. R 부분이 있어서 바닥까지 내려가네. 가공 간격을 좀 조절을 좀 해보고 0.5 정도로 해서 하고 다시 재생성을 해보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바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조건에서 체크 공면이 있네요. 체크 공면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체크 공면이라고 하는 것은 공구가 진입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 공면의 선택 부분을 눌러서 바닥에 있는 얘를 체크 공면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재생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체크 공면을 선택했기 때문에 경로 자체가 주름 모양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경로 자체가 이 바닥면에 들어갈 수 없게, 바닥면보다는 더 밑으로는 들어갈 수 없게 제한을 둔 거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지금 확인할 게 이 두 개를 가지고 모의 가공을 할 건데, 소재 형상을 아까 1차적으로 작업해 놓은 그 형상을 불러서 거기서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이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작업이 안 된 부위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플레이를 눌렀을 때 이제 여기 이제 R진 부분 아까도 작업했었는데 지금 여기 이제 R진 부위를 작업을 해서 제거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제거가 안 된 부분이 이 포켓 가공 영역에서 아까 제거 안 된 부분이 있었네요.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코너가 R이 수직이구나. 이 부분이 수직이다 보니까 이런 형상이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를 아까 포켓 작업 여기까지 같이 선택을 해서 봐야 되겠네요. 여기하고 여기까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모의 가공 해보면 포켓 가공에서 다 제거가 되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지금 그
이거는 솔리드 형상, 모델링 형상에 대해서 미절삭된 부위가 하나도 없이 다 제거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만약에 더 먹으면 또 따로 표시가 되나요? 네, 먹게 되면은 여기서 색깔을 달리 표현해줘요. 이 컴페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여기가 여기 공차인데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 공차고 파란 색깔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빨간 색깔 부분이 지금 과절삭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파란 색깔 부분만 미절삭된 부분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이 부분들 작업은 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원 잡아서 안에 파고 드릴 작업하고 돌리고 하면 되겠죠. 면치 주고. 근데 지금 여기 부분에 약간 남아있는 그 살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 안에 부분은 좀 이따 제거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을 좀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컴페어를 일단은 끄고요. 현재 이 형상을 저장을 다시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스톡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저장을 하고요.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이 R 부분을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 R도 얼마인지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4R이네요. 이 부분도 아까 면방향 가공 기능하고 똑같이 작업을 하겠습니다.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한 다음에 대상 공면을 취소를 하시고 선택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을 찍어 주겠습니다. 다 찍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있는 솔리드 선택 가능해서 면만 선택되게 해놓고 이 부분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 공면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얘는 면 방향 데이터도 지금 바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확인하고 재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고요. 얘를 모의 가공을 할 때 지금 이 외곽 부분만 작업하면 되는 거죠. 얘를 플레이를 시켰을 때 이 외곽 부분이 제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R 부분도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제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지금 홈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키움 자리가 있는데 여기도 좀 궁금해 하는데 여기는 이제 원을 그리면서 이제 제거를 1차적으로 하고 이 부분은 윤곽 가공으로 돌려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리기에서 커브에서 모든 끝단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솔리드의 이 면을 찍어서 이 면 외곽에다가 커브를 다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한 다음에 Shift 버튼을 눌러서 얘와 얘를 Alt E 히든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만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남겨놓고 자, 지금 얘를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윤곽 작업을 하면서 파버리면 되는 거죠. 일단은 1차적으로 여기를 원형으로 해서 파보면 되겠는데 측정 기능으로 얘를 찍어보면은 얘가 30파이가 나오네요. 이게 30이면은 우리가 12짜리 볼로 얘를 타면 12, 12는 20에다가 얼추 파지겠네요. 그러면 얘를 윤곽으로 돌려버리겠습니다. 원 하나를 그려놓고요. 얘만 Alt 2를 해서 얘만 가지고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기능으로 얘를 잡아서 우리가 구멍 뚫을 때 했던 게 있죠. 12파이짜리 볼을 가지고 램프 가공으로 아예 뚫어버리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뭐 가공 깊이를 마이너스 40을 준다든지, 얘를 줬는데 얘가 지금 보정이 안 먹었네요. 여기를 보정 형태를 컴퓨터로 체크를 하시고 재생성을 하면 이 부분이 제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이 다 제거가 되겠죠. 자, 제거가 되는데 안쪽에 좀 남아 있네요. 자, 이 부분은 드릴 작업을 먼저 하고 돌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남았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윤곽 가공으로 이렇게 돌리세요. 그럼 미적사 때문에 좀 남아 있겠죠. 그 부위는 줄로 각을 만드시면 돼요. 그쵸? 그렇대요. 이거 플라스틱이니까 살살살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됐고, 여기 이 풀리 부분 있죠,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저 풀리를 제거할 때는 등고선 가공을 쓰셔야 되는데요, 가공 경로에서 그 곡면 정사 가공에서 등고선 가공 기능을 사용을 해서요, 등고선 가공으로 사용될 면을 찍어주는데, 솔리드 면으로 얘네들을 찍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공구 중심 영역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냅두고 확인하시고요. 공구는 그 목록 공구 선택에서 그 T커터만 선택하는 걸로 하고요. T커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네요. 그러면은 새 공구 생성해서 T커터 형상을 조건을 줘서 만들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차후에 제가 좀 T커터를 구해서 하든가 하겠습니다. 파이는 지금 50으로 파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 값은 지금 50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두께는 지금 6으로 되어 있는데 이 폭이 6이면 되나? 이렇게 하고, 코너 R이 필요하다면 코너 R을 1.5R이라든지 또는 2R이라든지, 이게 6이면은 만약 3R이다 그러면 이게 둥그렇겠죠. 지금 제 생각은 이런 공구를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공구 6파이짜리 부러진 거 갈아가지고 얘를 축에다가 꽂아가지고 걔를 돌려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공구를 시중에서 사면 되는데, 없으면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공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 작업을 하는데 공구 중심 영역은 이제 선택을 안 했어요. 우선은 이제 배제를 해놓고, 가공 그 간격은 뭐 1mm씩 내려가는 걸로 하고요. 왕복으로 하고,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구는 뭐냐면, 너가 사용하는 언더컷 공구는 가공 경로 사이의 안전한 이송에 대한 진입 복귀 원호 지롱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얘기는 이제 이 부분을 T커터로 지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진입 복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진입 복귀 좀 안 넣는데,
자, 지금 이제 경로가 생성이 되기는 됐는데 안쪽에도 생성이 됐어요. 이 경로를 보시면은 그래서 안쪽에는 생성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쪽에 생성이 안 되게 하려면은 그 서페이스 면을 찍어 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면이 지금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안쪽 부분에 경로가 생성이 안 되게 하려면 여기다가 그리기에서 커브를 한쪽 끝단으로 해서 이 끝단에다가 커브를 생성을 하시고요. 이 방금 생성한 커브를 가지고 면을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공면에 보시면은 평면 외곽 공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얘를 찍어서 이 엣지를 찍어 주시고 확인을 하시면 이게 덮여져요. 그러면 이 서페이스를 선택하게 되면 이 안으로는 경로가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도형에서 드라이브 공면 추가를 눌러서 얘를 추가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일단 그거 또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얘 그 면 때문에 안쪽에 있는 그 경로는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는 가운데에 생성됐던 경로 자체가 지금은 생성이 안 된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위에 부분도 정면 보기를 했을 때 여기까지만 생성됐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은 굳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얘를 한번 보죠. 지금 공구가 이 부분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 공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공구가 여기를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 면을 타면서 언더컷 부분을 진행하는 건데, 이게 지금 깊이가 좀 더 커야 되겠네요. 상당히 깊네, 분리 부분이. 이게 더 들어가려고 해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구를 좀 수정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위에서 생성된 경로는 깊이 제한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차단을 하겠습니다. 이 위에 부분은. 그래서 여기를 찍어보면 깊이 값이 Z가 마이너스 13이거든요. 그래서 13보다 낮은 14부터 생성되는 걸로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6이네요. 그러면 15에서부터 생성되게 깊이 제한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Z가 마이너스 15에서부터 경로를 생성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는 이 밑에 부분을 찍어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44 정도 되네요.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아까 진입복귀에서 체크를 안 했었는데 원호 반경 넣는 부분이 있는데요. 얘를 10 정도로 5 정도로 하고, 얘를 한 10 정도로 해서 하는 걸로 하고, 공구를 좀 크기를 좀 크게 하겠습니다. 지금 직경을 50으로 했는데 이론상으로 얘가 한 60 정도 되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다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깊이 부분을 좀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공구의 형상도 좀 크게 했어요. 이게 홈이 깊다 보니까 좀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 부위를 타고 넘어갈 수 있게, 이게 이제 선반에서 하게 되면은 좀 더 쉬운데, 우리가 이런 작업 언더컷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공구 엔드밀 가지고는 작업을 못 하고요. 티커터 같이 밑에 날하고 자르 부분이 틀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공구의 형상만 정확하게 입력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서페이스 면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면을 그대로 형성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았다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생성된 걸 한번 경로 확인을 해보면, 정면 보기를 해서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공구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 위치가 더 이상 못 내려가네요. 이 부분에 또 다네. 이렇게 해서 이 되게 홈이 깊은가 보네. 상당히 깊네요, 홈이. 이게 커트가 지금 60짜리인데 60짜리로도 조금 보댔겠는데, 여하튼 뭐 이런 공구를 만들든지 사든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은 가공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얘가 크면 얘를 4등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를 4등분 하면 좀 더 쉬워져요. 4등분 하면 이 부분이 볼엔드로 타버리면 되니까, 클립 깊이를 조금 덜 주면 안 돼요? 일단은 이대로 한다라고 보고, 일단 이렇게 해서 얘를 타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으로 얘를 더 크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R로 해서 쭉 타고 가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작업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부분을.